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비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번 솔직히 말하면 시험장 가서는 3문제 맞추는 게 정석이에요. 그죠? 3문제 정도 맞추는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춰요. 그죠? 근데 실제 실물 나가면은 더 깊은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많이 보려 그러고 실무 플러스에서 하려 그러면은 이게 전혀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우리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수 득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사는 단지에 대한 거 각종 뭐다 주변의 상황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쓰면 자꾸 혼란이 와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법령 보는 거야. 2022년 10월 29일 현재 법령.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 좀 봐볼게요. 그럼 우리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7페이지에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정의를 봤으니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합니까를 보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럼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전국 토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정비 사업을 위한 우리는 기본 방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정비 기본 방침.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은 제가 라고 왼쪽에 써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 지도 하나 그려놨죠.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왜 거기다가 지도를 그려놨을까요? 공간이 남아서? 그렇지. 전국이란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하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정비 기본 방침인 거예요. 라고요? 전국 단위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내용의 기본 방침을 정해놓는 거죠. 동그라미 국장. 이 정비법에서 국장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말해 정비 사업은 동네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장이 뭘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맨 위에 써있듯이 뭐 계획의 작성 기준을 정하는 게 국장. 맨 위에 써있듯이. 기본 방침 만드는 게 국장.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 뭐 기준 잡아지고 방침 정하는 거나 국장이 하는 거지 디테일한 내용은 다 시군등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가셨습니까? 개발 사업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거라 국장 권한이 막강하잖아. 나라 사업이니까. 하지만 뭐야? 정비 사업은 동네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동네 사업이니까 대부분 시장 군수 등이 하겠지. 그러면 10년마다 만들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를 봤더니 앞에 가봐요. 국가 정책 방향. 사실은 지금 정부 출범할 때 국가 정책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을 뭐하죠? 슬로건으로 거시면서 뭐하죠? 주택으로 돈 버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이랬는데 반대로 됐죠. 여러분 주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다수였죠. 이번 정부 하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돈 벌었다기보다는 그냥 집값으로 올려서 번 돈이 많죠. 그렇죠? 그것도 절반 정도 집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절반에 집 없는 분들은 더 상대적 박탈감이 와가지고 벼락 거지가 됐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사모님은 집을 사자고 버팅겼는데 말이야. 신랑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벼락 거지가 돼가지고 맨날 그 내용만 나오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정 많다고 좀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집은 신랑이 집사서 사가지고선 또 노는 집도 있고 물론 사모님이 요구한 적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집값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국가 정책 방향. 근데 지금의 국가 정책 방향은 저는 그렇게 봐요. 갈 길을 잃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 양도세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 요건 1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거를 중과를 풀어주지 않으면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요번에 33회 때 반드시 붙으셔야 돼요. 그 왠지 알아요? 분명히 빨간 게 되건 파란 게 되건 양도세는 손 안 댈 수가 없어요. 100% 돼야 돼요. 빨간 게 되면은 아마 다 풀 거고 파란 게 되면 아마 한시적으로 풀 거예요. 1년이라도.
그렇죠?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아주 핫한 시즌이에요.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가 핫합니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아마 지나가다 주술 거야.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 건씩은 적어도 매매를 쓰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억짜리 매매 하나 양방치기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4주면 4천. 그리고 전세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한 건씩 4주. 2천. 그러면 6천. 기레이 데스죠. 그래서 진짜야.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 그렇죠? 요번에 떨어지면 안 돼. 요번에 붙어서 그 성수기 때 시즌을 먹어야 돼. 주워 먹는 거야 그냥. 나 지금 고민 중이야. 개업할까? 진짜야. 우리 집에도 중개사 한 분 계시잖아. 밥하는 중개사. 집에서 그렇죠. 좀 나가서 하시라고. 근데 싫대. 뭐하러 하냐. 오빠가 잘 벌어오는데. 이런 썩을.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번 자리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가끔 가서 좀 봐주고 그렇죠. 시켜가지고 한 2년 정도 땡겨놓고 가게 중개 잘 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을 수 있잖아. 받고 넘기고. 그럼 일타쌍피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봐. 근데 요번에 그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꼭 붙으셔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시기 바래요. 화이팅. 월 6천이야. 할 수 있어. 화이팅 해야부터 크게. 시작. 그래, 화이팅 안 하면 떨어져. 봐봐.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요. 그 정비 기본 방침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그렇죠? 정비 사업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뭐라고요?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 시작.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해당 내용 문다라고 한다면 봐요. 아까 제가 초반 때 얘기했다시피 서울시에는 A부터 뭐하죠? B, C, D 어디까지? Z까지 400, 500군데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한다고 한꺼번에 다 철거해 버리면 정말 심각하겠죠? 그러면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줄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서울시의 많은 수백 군데 사업을 언제 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줍니다. 그걸 뭐라 하냐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말 기억나요? 항상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봐요. 계획이 나오면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순서 지켜요.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에 만들어 규제한다는 얘기야.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만드는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만드는 거고, 서울시에 만드는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장이 만들겠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정비 기본 계획 봐봐. 형평 어찌 정비 기본 계획 1번에 뭐라고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까지 나오고, 재밌는 건 뭐가 안 보이냐면 군수가 일단 안 보입니다. 써봐. 위에 군수 안 보이지? 그러면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을 안 만든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왜 군수는 안 만들까? 뭐 하나 물어봐요. 경기도 연천군에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가평군에 한두 개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도 많지 않은데 군 단위에서 기본 계획은 뭐하러 만들어요? 뭐 기본 계획은 거저 만들어십니까? 다 돈덩인데? 예,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말 이해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도 밑에 있는 요 시예요. 도 밑에 있는 시. 그럼 요 시는 쓸 필요 없어. 오해 말 건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거, 50만 안 되는 거, 대도시 아닌 시, 의정부시, 구리시. 그렇지? 그러면 대도시가 됐건 대도시가 아닌 시가 됐건 정비 기본 계획은 다 만들어야 돼요. 시장이니까. 그죠?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라고 한다면 써있죠.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시작.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되었어. 시작.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했다면 그럴 땐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와요. 한 3번인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2번 별표. 됐습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고 한다면 만들어 안 만들어? 원칙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도지사가 야 니네 사업도 많이 없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라고 필요 없다고 인정했다면 그때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 오해하지 말고 라인 잡아놔야 돼. 그리고 만약에 대도시 아닌 시장이 만들었다면 바로 밑에 가로에 있죠? 만들었다면 도지사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승인 규정이 없어요. 대도시 아닌 시장이 만들었을 때만 도의 승인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승인 규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만들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은 왼쪽에 정비 기본 방침하고 같죠. 거의 5년마다 검토는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항상 어디에 만드는지 어디에 만드는 안다면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그 얘기들 봐봐. 근데 이렇게 해서 정비 기본계획 만들었네. 내용 보니까 정비 예정구역 줄치고 이게 다 예정구역이야. 예정구역 계략적인 범위 언제 할지. 두 번째 뭐라고 나와? 단계별 정비사업 언제 봐봐. 17년 5월일지 21년 12월일지 30년 1월일지 이런 식으로 뭐하죠? 단계별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뭐라고 나와? 건폐용적률 밀도계획. 끝에 밀도계획. 어떤 밀도로 할지. 기존의 동네가 고밀도면 저밀도로. 맞아? 저밀도면 고밀도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강남 3구 4구에 비해서 강북에 있는 구들은 좀 저밀도가 많긴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뭐 금천구나 이런 데 가보면 솔직히 뭐 이 강북보다 못합니다.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 가보면은요, 강북보다도 못해, 사실은 거의. 그렇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는 과거에는 도봉구도 별로 안 좋아. 요즘 도봉구 좋아졌어. 그렇죠. 괜찮아. 그리고 값도 많이 올랐고. 뭐 노원은 뭐 원래 좋았고. 그렇죠. 종로는 뭐 노후불량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쨌건 중구는 비싸고. 그렇죠. 뭐 의왕은, 골치 아프고 봐봐. 어쨌든 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절차가 의협심승이거든요. 의협심승. 동그라미 해봐. 의협심승. 의견 청취하고 협의심의 승인을 받아요. 의협심승. 시작. 의협심승. 시작. 의협심승. 근데 오해 말 건 그 주민 의견 듣는 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그 날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14일 이상.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문제가 날짜 물어보는 것 같아. 연도 아니고 무슨 날짜를 물어보냐. 그렇죠? 난 요번에 정비법 32 문제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골고루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문제를 좀 어렵게 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응용 문제를 만들어요. 법을 아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렵게 내세요. 그럼 뭘 내는 줄 알아? 저 깊은 곳에 걸려요. 날짜 며칠 이런 거.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문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정비법에 2문제가 3문제가 나왔었어요. 풀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날짜가 나오면 30일 아니면 14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리면 돼. 요번에 30일에도 30일이 답이었어. 그 문제에서는.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그렇죠, 여러분? 가서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했지. 공법은 양이 많아서 절대 다 외울 수 없어. 아, 이런 패턴이면 이런 패턴이고 이런 패턴이면 이런 패턴이야. 이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왔을 땐 되게 불안해. 정확히 알고 푼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죠? 근데 맞춰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 진짜 맞춘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대부분 점수가 잘 나와 있다니까. 어떻게 했다면 성실하게 1년을 보냈다면. 그렇죠? 그게 공법의 방법인 거야. 외워서 절대로 못 풀어. 그거 마음을 버리셔야 돼. 외우려면 뭘 외워라? 목차, 흐름, 용어. 이걸 외워야 돼. 한 번 더. 외우려면 뭘 외우라고? 목차, 용어, 흐름.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세부 내용을 외우려고 되면 안 돼. 못 외운다니까 이거를. 그렇죠? 봐봐. 됐고요. 오른쪽 위에 볼게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재건축 사업이었어. 그럼 재건축 사업은 본 게임 진행하기 전에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은 본 게임 진행하기 전에 야, 너 재건축 한다고? 근데 보니까 기본계획상 21년 12월 달 지금 사업할 때가 됐네? 그러면 너 재건축이면 오른쪽 위 안전진단부터 통과해.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이에요. 그럼 정비 기본계획 다음 순서가 재건축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인 거야. 별표. 제가 그림책을 절차대로 다 배열을 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따로 절차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책 두 권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흐름대로만 가시면 절차는 다 흐름을 보고 있는 거니까. 예, 가시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를 하라. 그럼 봐봐. 요 B라는 동네가 의무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그러면 21년도 12월 됐으니까 노원구청에서는 봐봐. 정비 기본계획상 사업할 때가 됐으니까 여기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의무적으로. 원래는 봐봐. 넘기지 말아봐. 원래는 여기서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 일부인 상계동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하는 거야. 서울시 일부 동네인 상계동의 재건축을 위해서. 그러면 정비 계획은 왜 만드는 거야? 서울시 일부의 정비 구역 정하려고. 그럼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어. 21년 뭐하죠? 12월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동네에서는 정비기본계획상 사업할 때가 됐으니까 재건축이면 노원구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 위 의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의무 동그라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노원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 등이니까.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형평 거봐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여기죠. 21년 12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봐봐.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정비계획은 구역 정하고자 하는 일부에, 서울시 일부. 내 말 이해하셨죠? 한 번 더. 정비기본계획은 뭐다? 서울시 전부에, 정비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재개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곳, 서울시 일부에. 그럼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겠지? 서울시 일부에다가. 그러기 전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돼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Understand? 됐지? 그럼 봐봐. 이 단지는 뭐야 지금? 정비구역 지정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요 단계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정비 기본계획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또 하나. 만약에 H라는 단지가 있었어요. H. 근데 이 H는 봐봐.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단지가 아니었어.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건축은 서울시의 모든 재건축이 정비기본계획에 다 잡혀있을까? 아니면 대부분 안 잡혀있을까? 대부분 안 잡혀 있어요. 대부분들 정비기본계획 잡혀 있는 단지는 시범단지고 대부분 안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럼 노원구청장이 요 단지가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상 안 잡혀진 단지는 써있지.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돼. 요청. 동그라미 요청. 동그라미 요청. 그러면 요청한다면 그 요청할 때 토지 건축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요청에 의한 경우는 뭐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가로에 써있지. 안전진단 비용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 바로 위에 가로에 써있지. 안전진단 비용은 뭐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기본계획상 잡혀있는 정비예정구역이면 노원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또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죠? 주민들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유형. 근데 문제는 이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거죠. 오른쪽 밑에 별표. 대부분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면 안전진단의 제외 사유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오른쪽 밑에 안전진단 제외 뭐 좀 물어봐요. 여러분 재건축 안전진단은 무너졌으니까 하는 걸까요? 무너질까 봐 하는 걸까요? 맞췄어요. 중요한 건데 무너질까 봐 하는 거야. 근데 1번 좀 읽어봐요. 시작. 동그라미 붕괴돼요. 붕괴돼요. 이미 붕괴됐는데 뭔 진단을 해? 왜? 어떻게 무너졌나? 잘 무너지었나? 이걸 알아볼까? 이미 무너진 건데 필요 없지. 또 하나 물어봐요. 2번 별표. 형 앞에는 쫙 겁니다. 복도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래층에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보여요. 상상이 돼요? 위험해 보여요? 당연히 위험해 보여요. dangerous 아주 dangerous 그죠 여러분? 아주 위험해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무슨 진단을 해? 당연히 위험한 걸 이해갑니까? 이방권자가 인정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쉬운데 반대로 물어봐도 맞는 말 같아. 들어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맞는 것 같지 않아? 되게 웃겨. 반대로 물어봐도 맞는 것 같은 거야. 주의하셔야 돼. 3번이가 나왔어요.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했다면 지체 없이 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했으니 안 해도 되는 거야. 강하게 굳은 심지로 외우지 못하면 뭐가 된다? 다소가. 읽다 보면 설득을 당해. 설득을 덜 당해야 붙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거 두 가지 이해해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래서 맨 밑에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형편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동그라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여 땡.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여 땡. 아니고 지역계획, 도시계획, 지역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일단 라인만 잡아놓으십니다. 말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한다고? 안 보는 거야. 정말 약속시켜야 돼. 시간 있으면 일일 학습 중 하나 더 봐. 누적해서. 제발 초반에 이것저것 많이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 또 얘기하지만 작년에 보던 책 보지 마. 알았죠? 그러면 시간 낭비야. 어차피 다 개정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놔두고 지금 그림책 있는 것이 그대로 시험장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이 개정돼. 하물며 작년 걸 보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습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정비 기본 방침도 국장이 만들었고 정비 기본 계획 서울시장이 만들었고 안전진단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사업해야지. 그럼 여기도 아마 진단 통과되고 나면 주공 7단지를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정할 겁니다. 예, 가서 다음 단계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B란 동네는 서울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봐봐. 왼쪽 위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데 TIP 디귿번 봐봐. 빨간색으로 지구단위 계획 보일 거야. TIP 디귿번에 보시면 빨간색에 뭐가 보여? 지구단위 계획이 보일 거야. 보입니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어디 만드냐의 범주를 이해하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필수 내용이 뭐였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같은 거를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요소라고 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해가셨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사업의 내용인 거죠. 그럼 위에 좀 볼게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럼 봐봐요. 일단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 구역을 정한다. 시작.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 구역 정한다. 제가 동그라미 1, 2번에 써놨을 거예요. 동그라미 1, 2번. 봐봐. 그럼 봐. 일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직접적으로 정비 계획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뭐가 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봐봐요. 경기도 구리시예요. 구리시장이 정비 계획 만들어 구리시장이 정비 구역 정합니다. 됐죠? 경기도 가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이 네들은 뭐한다? 네들은 지들이 직접 계획해 구역 직접 정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어디다? 바로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경우입니다.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하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만들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와는 좀 다르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노원구는 뭐예요? 노원구청장이 백사마을 일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시장에 신청하면 특별시장에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시, 특도, 시군의 특광인 거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시, 특도, 시군의 구청장 등인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덜 헷갈려요. 그래도. 예, 아셨죠? 라인 잡아서 한 번은 나와줘야 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처음에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근데 주의할 건 여기 뭐가 없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없죠. 여기는 동네 사업이라 국장, 도지사가 정비 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워놓고도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정비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X인데 국가계획만 나오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맞는 건 줄 알아. 안 돼요. 정비사업은 뭐다? 국장,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동네 사업이거든. 그쵸? 너무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해를 해. 특시, 특도, 시군은 직접 계획해 직접 구역 정하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만들어 특광에 신청을 하면 특광이 정비구역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라인만 잡아주고 다른 건 읽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고 이 58페이지가 기본서상으로 본다면 거의 20페이지예요. 이 한 장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안 보이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흐름 파악하고 여기 구역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나머지 읽지 마시고 60페이지 봐보세요. 그럼 봐봐요. 지금 어디만큼 왔나 볼까요? 어디만큼 왔니? 시작. 봐봐. 여기만큼 왔어요. 일단 정비 기본 방침을 국장이 만들고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대상 지역의 범주의 섹터를 잡아줬죠. 그럼 봐봐 쓰지 말고 그러면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이걸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만든다. 넘기지 말고 봐봐. 그리고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었고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종전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정리를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새 집을 지면 이런 집으로 공급해 줄게 뭐 등등등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A에 대한 가치가 넘기지 말라니까 1억이고
그 다음에 A-가 2억 원으로 분양 신청했다면 1억 원 분담금 내라. 이렇게 가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이 인가가 되고 나면 드디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바다가 종전의 주변 단지가 철거되고 있다면 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돼서 가격 정리하고 있구나. 이제 철거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으면서 마무리하고 대지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면 다음 날 새로운 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이거 30년 걸리는 걸 우리 고작 5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은 막 여기 시행자 나올 때 뭐 조합의 뭐 인가 단계 부분 갔을 때 여기 갔다가 인가도 안 나와서 뭐 헤매는 단지도 있고 조합 인가 나왔는데 사업 시행 인가 안 나와서 헤맨 단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대표적으로 조합 인가도 안 돼서 헤매는 데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벌써 몇십 년째야. 그리고 조합인가 됐는데 뭐가 된다? 사업시행인가 안 나와서 헤매고 있는 게 잠실중공업단지. 그렇죠. 등등등. 단지마다 다 여건이 달라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마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우리는 2022년 언제 10월 29일 현재 그때 법령의 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면 사업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들.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여기 있는 거야. 갈 길이 첩첩산중이야. 그러니 7년이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즘에 유튜브 보면 나오더만 상계동 조공단지들 적어도 7년은 걸릴 듯. 내가 볼 때는 10년은 걸릴 듯.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어쨌건 그 얘기 됩니다. 그럼 봐봐요. 60페이지 왼쪽 위에 볼게요. 시행자가 나옵니다. 60페이지 왼쪽 위 시행자. 알바리 시행자. 우리 구역까지 왔으니까 시행자 보자 이 얘기야 이제. 그럼 시행자 볼 때 봐봐요. 일단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라는 부분에 대한 세 개의 사업이 있죠.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럼 일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했나? 없어요. 써봐봐요. 여기는 조합 없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기본적인 금전적 능력이 없습니다. 조합은 뭐 만들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돈 발라야 돼요. 돈 발라야 돼요. 안 굴러가. 급여가 벌써 얼마인데 직원들이 그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공공주도용이라 시장, 군수 등 현황펜 긋고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이 보통 시행자가 됩니다.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물론 뭐 스스로 계량 방식이냐 스스로 계량 방식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구분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주로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나 보다. 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알겠습니까? 됐고요. 물어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된다. X. 근데 읽다 보면 자꾸 설득을 당해요. 여러분 봐요. 정비법 공부하고 시험 볼 때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무슨 사업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 집에 불편하게 세 가족이 동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사업에 대한 얘기인지를 이해하시면서 봐야 되고 정비사업의 용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봐봐. 첫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누가 시행할까? 조합이 시행을 합니다. 재개발 조합. 동그라미 하고요. 재건축도 조합. 됐죠? 이거는 이익단체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동그라미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다음에 1번, 2번의 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1번, 2번 누군지 봤더니 시장, 군수 등 LH 등일 수도 있고 일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좌우를 보시면 똑같지.
그렇죠? 재개발에는 가로가 있는데 가로는 신경 쓰지 마. 일단은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일치해 거의. 그러면 옛날에는요, 재건축은 민간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은 원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MB 정부 때 뭐가 된다? 풀어줬어요. 재건축도 민간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공민간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개발은 아까 제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죠. 재개발은 모두 짓죠. 상가 공장도 져요.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별 20개 바로 밑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면 20인 미만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게 뭐하죠? 풀어줬죠. 요게 드디어 요번에 32회 때 기출됐어요. 그렇게 안 나오더니,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 3년 진력들이 나오네 이제. 그렇죠. 요번에 이게 30인이라고 나와 답이었었어요. 틀린 질문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 거.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다. 근데 무조건 소유자도 몇 명도 안 되는데, 20명도 안 되는데 뭐하죠?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조합을 만들어라. 너무 비용이 지출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20인 미만이면 뭐가 된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만큼은 조합이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시작. 이해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업인지 잘 봐야 돼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어도 뭐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밑에 공공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이어도 뭐다? 공공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것도 이번에 한 문제 나왔죠. 공공의 시행자. 이게 바로 공공재개발, 바로 공공재건축이야 바로. 요즘에 정부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렇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합니다. 그 공공시행 사유, 재개발 재건축은 첫 번째, 천재지변 등일 때. 됐습니까? 그리고 5번 좀 봐봐. 형평 그러면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인 거야. 국공유지 면적이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라던가. 아래 6번 별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형평 쫙 긋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솔직히 말하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진행하는 사유가 1, 2, 3, 4, 5번은 특이한 사유고요. 가장 1번, 6번이 스탠다드한 사유인 거야. 6번이. 그렇죠. 6번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냥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아 요청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 큰 원인이 뭐라고 했어? 도심 부도심에 우리가 원하는 집이 없다는 거잖아. 아니 신도시도 안 만들었지만 신도시 만들어도 우리 뭐 남양주 왕숙까지 살 거야 가서?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원하는 곳에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노원역 쪽에 집이 많이 없어. 그러니 방법은 뭐야? 재개발 재건축인 거야. 그렇죠. 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활성화해가지고 조합 만들지 않고 이렇게 3분의 2 이상 요청을 해보면 뭐하죠? 공공이 스피드하게 사업해가지고 들어봐. 재개발이면 5만 호를, 재건축이면 3만 호를 서울시에 공급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 전국에 뭐하더라? 56개 단지인가가 신청을 했대.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그중에 동의요건 완비된 게 9개 단지. 그렇죠? 지금 한 1년 다 지나가는데.
거의. 그리고 지금 다들 그 단지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발을 빼려고 눈치 본 단지가 많아. 거의 지금 스톱 상태야. 왜냐면은 다음 정부에서 어떨지 모르니까. 이게 참 사회적 변이 너무 큰 것 같아. 중간중간 5년마다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반 정도 지나면 멈추는 거야. 반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사회적 비용이. 좀 문제가 있어.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일단 공공시행사 물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시행할 수 있나요? 있어요. 가장 대표 사유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일 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일단 지금은 시행자의 종류만 기억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죠? 아니요.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은 시행할 수 없죠? 아니요. 공공시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표 잘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4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다른 학원에서.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나랑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알바 학생이 코로나 확진됐다는 거야. 저번 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화가 온 거지. 나보고 당장 가서 PCR 검사 받으래. 당장 가서 4시가 넘었는데. 에? 저번 주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동네 보건소를 갔다. 줄이 맛집인 줄 알았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우선 세상에 안 되겠네.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왜냐면 오늘 못 받으면 내일 강의 못 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양에 그 한림대학 성심병원 있잖아. 종합병원. 거기가 있더라고. 가봤다? 사람이 없더라고. 아싸. 근데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 돈을 받대. 그죠? 4만 원이야. 익스펜시브 혼돈이 닦아 이래서. 그렇죠. 원래 8만 원이었대. 비싸다고 내 투덜거리니까. 거기 간호사가. 엄청 비싸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앞에서 밀접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마음을 버렸어. 아, 이번엔 이제 걸렸구나. 한 2주 쉬자. 이런 편안한 마음 먹고 집에 갔더니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불안해가지고. 빨리 나온다더니 빨리 안 나오더라고. 아침 8시에 나왔어. 결과가.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보느라고. 음성이래. 이제 이엠병.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종로와 수업을 했지. 근데 요즘에 이제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제 코앞까지 온 것 같아. 코앞까지.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봐봐요. 61페이지 왼쪽에 봅시다. 정비사업 조합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조합 시작. 그럼 봐봐요.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보던데 별 20개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보는 이 조합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정비법에서 조합만 솔직히 잘 봐도 6개 중에 2개는 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잘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개발사업 볼 때는 도시개발조합 봤잖아요. 45페이지에서. 지금은 정비조합이거든요. 근데 정비조합 위에다가 뭐 하죠? 사업조합 위에다가 페이지 45라고 쓰고 그 위 제목 위에다가 페이지 45라고 쓰고 가로하고 도시개발조합이라고 써.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나올 때마다 45페이지의 도시개발조합은 비교해 가면서 봐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 해당 내용이 안 헷갈려. 이해 가시겠죠? 한 번 더 얘기해요.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에 관한 사업이에요. 구획정리. 지금은 뭐다? 바로 노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인 거예요. 그럼 봐봐. 저번 주는 토지 한 켜지만 오늘은 뭐야? 토지 위에 건물 켜켜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훨씬 많아요. 정비조합이. 그런 의미에서 봐봐. 오른쪽 위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여기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시작.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동그라미 해봐. 추진위원회. 시작. 다른 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이유는 뭐다?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조합만 해서 산으로 갑니다. 침만 튀어.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진다? 추진위에서만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 난립 방지를 위해서. 다른 조합은 없는 거야. 법정 단체로 추진위원회가 있는 건 여기뿐이야. 이해가셨죠? 또 하나.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러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정 가운데 형합행 그러면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을 뽑아. 정 가운데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을 뽑아. 이게 창립총회에서 할 일이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조합의 인가가 되고 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한다. 조합의 인가가 되고 나면 창립총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정 가운데 뭐야 정관 확정을 짓고 그리고 뭐야 임원도 뽑고 대의원도 뽑고 뭐야 이래가지고선 뭔가 확정을 진 다음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을 들어가야지. 노원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지. 정관도 없고 임원도 없는데 누구랑 대화를 해. 말도 안 되지. 창립총회를 먼저 하는 거야. 순서 기억해. 추진위 창립총회 조합 설립인가. 시작. 추진위 창립총회 조합 설립인가. 또 한번 봐봐.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구역의 지정 존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라고 전해라. 뭐라고요? 봐봐.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메뉴 읽어봅시다. 구성 승인. 왼쪽 메뉴에 형 앞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작. 다음 각호에 상하여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작. 과반수 동의라는 걸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은 뭐가 된다? 정비 봐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위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원래 과거에는 추진위 구성의 시기가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추진위를 아무 때나 만들게 하니까 투기만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에 대한 승인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만 정비법은 순서 못 외우면 박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순서를 먼저 알아야지 조문이 뭔지 안다는 거야. 지금 순서부터 알란 얘기야. 11.12 할 일은 세부 내용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겠죠? 그 얘기. 그러면 왼쪽에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은 몇 명일까? 5명. 5명은 좀 발음이 이상하지 않아? 뭐라고요? 5명. 뭐라고요? 5명. 근데 45페이지에 도시개발조합은 7명이었어. 뭐라고요? 45페이지에 도시개발조합은 얼마였어? 7명이었어. 거기는 추진위원회도 아니었었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5명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이제 추진위를 만들고, 그러면 추진위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추진위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업무를 하냐는 거야. 추진위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작. 추진위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왼쪽 밑에 업무. 요게 한 3번이가 나왔지. 한번 읽어볼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변경. 당연히 업무가 되겠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요 동네 주민들의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이제 추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네 아줌마 아저씨는 요 정비조합의 전문가죠? 아니면 개떡도 모르는데 돈만 세죠? 그죠? 나부터도.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조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해요. 이해갑니까? 어드바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돼. 조언자. 이해갑니까?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설계자를 선정 변경하게 되고요. 계략적 동그라미, 설계자 동그라미, 계략적 동그라미,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하게 되고, 동그라미 준비 업무, 그리고 추진 업무를 합니다. 추진 업무 발표. 그러면 어떤 추진 업무를 하느냐? 대표적인 게 운영 규정 만드는 거, 동의서 접수하는 거,
창립총회 개최하는 거. 형광펜 정관 초안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정관에 대한 부분을 본단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관이라는 것에 초안 정도만 작성하는 게 추진위원회고 정관 초안 작성. 정관을 확정 짓는 건 창립총회입니다. 그죠? 초안 작성이라고 나오면 추진위원회, 정관 확정 짓는 건 뭐다? 창립총회. 이해갑니까? 한 번 더. 정관 초안 작성하는 건 추진위원회, 정관 확정하는 건 창립총회. 이해가셨죠? 단계. 그래서 창립총회를 만들었으면 오른쪽 맨 위 조합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봐봐요. 조합 설립 인가. 오른쪽 위에 설립 의무 좀 볼게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아닌 동그라미.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된다면 조합은 없는 겁니다. 조합은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조합이 없었던 거야.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니까. 내 말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정개발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또 마이크 왔다 갔다 하네. 그치? 왔다 갔다 하지? 맞지? 응. 마이크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동그라미 양가로 2번 형광펜 그러면 동의 요건과 시장군수 등의 인가. 시작. 동의 요건과 시장군수 등의 인가입니다. 별 20개 하시고요. 조합 만들 때 동의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의를 받습니까? 첫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이면 간단히 얘기해서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뭐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의 의미는 and예요. 이게 빌로우가 아니야, and야. 알았죠? 뭐라고요? 해당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및 뭐하죠? 면적 2분의 1인데 요거 나올 때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 요거 기역, 니은, 빵꼬를 채우시오. 이것만 몇 번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외워야 돼. 정해진 거라. 재개발은 뭐하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and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엔 재건축도 또 얘기할 건데 재건축에 대한 동의 좀 봐볼게요. 재건축은 이걸 보셔야 돼.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주택의 단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주택단지에 안쪽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단지 밖에 있는 걸 포함할 때 얘기하느냐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단지 안쪽에는 여러 개 동이 있겠죠. 그럼 단지 안 까먹지 말고요. 각동 동그라미 각동의 과반수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동의를 본다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면적의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각동 동그라미하고 전체 동그라미하고 각동 전체 과반수 and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단지 밖에 있는 걸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서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럴 땐 4분의 3, 3분의 2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재건축의 동의에 대한 부분은 주택단지 안쪽을 얘기하는 건지 주택단지의 바깥쪽을 얘기하는지 이걸 잘 보고 지문을 봐야 돼요. 이것도 빵꾸의 고기 문제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자 수는 그냥 일단 외워.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일단 외우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재개발 사업은 각동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에 인가 시청을 한다. 이건 재건축 단지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해당 내용 부분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재건축 단지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표현은 이 지문 자체를 박스에 집어넣고 빵꾸를 메우시오. 이것만 6, 7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좀 중요하다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화살표 되어 있는 건 차차 얘기할 거야. 지금 말하면 어려워. 그렇죠?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다 보면은요, 이게 건강을 해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거든. 그렇죠? 뭐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뭐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시계 보지 말아요. 좀 더 해야 되니까. 봐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조합원 좀 봅시다. 조합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창립총회도 했고 추진위 구성해서 창립총회 했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조합을 만들었으면 당해서 이제 이 조합에서 누가 조합원이 되겠냐 이 얘기죠. 에버바리 조합원이 누구니? 시작. 혹시 기억날려나? 아까 내가 1교시 10시 20분경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제가 10시 반경 얘기했었어. 이 기억 안 나면 병원 가봐야 돼. 뭐라고요? 그러면 63페이지, 62페이지 왼쪽 메뉴에 봐봐. 조합원. 조합원, 형광펜, 토지 등 소유자. 됐죠? 물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이거 들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 될 수 있잖아. 봐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지만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잖아. 아까 토지 등 소유자 용어정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재개발은 건물만 소유해도 되고 토지만 소유해도 되고 지상권자도 된다고. 하지만 뭐는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내 말 알았죠? 놀랐다면 사과드릴게요. 자다가 놀랬죠? 이렇게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을 합니다. 이해했나 물어볼게요. 지상권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 X.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상권자 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물만 소유한 자 조합원 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다.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다. 그만 좀 속아.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또 하나 가로 좀 봐봐요. 재건축은 더 재밌는 건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봐요. 진짜 웃기죠?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재건축은 뭐다?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으로 봐줘요. 이해가시죠? 왜 그럴까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은 자를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 아주 그냥 방해 아니라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내가 스폰 받은 업체를 초이스를 못했어. 그럼 반대하겠지? 그러면 어떻게든 무산시키고 싶은 거야. 힘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 재건축은 그래서 아주 완벽한 이익단체야. 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가기에도 버거워. 그래서 사업만 지연되니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봐주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한 자가 있잖아.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팔고 나가라고 해. 이것도 매도 청구라고 하지. 매도 청구. 그러니까 아까 토지나 건물만 가진 자 이건,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이건 뭐하죠? 그런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재건축은 수용을 못하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일단 조합원 누군지만 이해하시고 투기과열주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조합원 중에서 뭘 뽑는다? 임원이라는 걸 뽑지. 말이 임원. 그럼 임원과 관련된 거 33회라고 쓰시고 요거 요번에 나와야 돼. 이번에 정비조합 문제 보고 짜증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임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임원에 대한 법은 별 20개고요. 그러면 봐봐. 임원은 누가 임원이냐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 되어집니다. 조합의 일꾼이죠. 근데 문제는 개발조합과 달리 정비조합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비조합의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임원 자격 요건 1, 2번 중에 하나는 걸려야 돼. 1, 2번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됩니다. 끝에 형광펜 거 봐. 1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밑에 5년 이상 소유했다거나 1년 이상 거주했다, 5년 이상 소유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과거에는 그냥 집사 들어오면은 바로 임원이 됐어. 그러니까 임원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임원일 직업으로 평생을 합니다. 조합장만 3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노하우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 먹죠. 받아쳐. 그렇죠, 여러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년 이상 뭐하죠? 거주했다거나 5년 이상 소유했다거나 둘 중 하나 요건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없는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임원의 임기가 3번에 보일 겁니다. 3번 별표. 임원의 임기. 다른 법에는 임기가 없는데 정비조합의 임원은 임기가 3년 이하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임원의 임기를 정관에서 그냥 알아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뭐라고 나와? 사업 끝날 때까지야. 그렇죠? 정관에 그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장돼 있으니까 이거 저거 받아먹고 벤츠 마이바흐 560 받아먹고 맛있는 밥 받아먹고 돈도 받아먹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 법에서 야 3년 이하 정관 정해.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고 잘했으면 연임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마다 재평가 받아라는 얘기야. 그렇죠? 법에 3년 이하 못 박았으니까 정관도 3년 넘게 못 정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대부분 조합 정관에 3년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됐습니까? 그리고 연임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혹시 한 차례 연임 이러면 안 돼. 왠 줄 알아? 그러면 30년 사업해야 되는데. 에? 조합장 한 10명 만들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는 거야. 도덕적 해이를 부리냐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임원의 결격이야. 해봐봐. 결격 사유. 봐. 45페이지에도 개발 조합의 결격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 기역, 니은, 디귿리을 묶어봐. 기역, 니은, 디귿리을. 그 네 가지는 45페이지의 개발조합 결격과 일치합니다. 네 가지는. 그런데 별표 미음번. 미음번의 결격은 여기만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벌금에 대한 결격이 있다는 거지, 여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될 수 없어요 라고 들어왔어. 한 2, 3년 전쯤에. 근데 아직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어. 제가 체크해드린 건 개발조합과 다른 것들이야. 나머진 같고 개발조합 거의. 그렇죠. 다른 걸 기억하셔야 돼. 물어볼게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이 지난 자는 정비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10년 지났다고 했지? 될 수 있어. 이해갑니까? 다시 물어봐요.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벌금에 대한 결격이 있다. 개발조합은 벌금 결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비조합이 그만큼 첨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임원들이 돈을 받아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받아먹으면 내 이름으로 받아먹을까, 집사람 이름 받아먹을까, 아니면 서울역 가서 노숙자 이름으로 통장만 받아먹을까. 서울역 가서 노숙자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받아먹습니다. 그러니 입증이 어려워요, 입증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벌금 100만 원 형성을 받았다. 그러면 10년 지나지 않고는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5년이었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늘려놓은 거야. 10년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뭐하죠? 당연퇴임합니다. 결격사유가 생겼다. 자격요건 미달됐다. 그러면 당연무효야. 이걸 총회에서 해임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뭐야? 그리고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형평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45페이지 개발조합 뭐라고 나와? 개발조합은 다음날 자격상실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당연퇴임인데 45페이지보다 개발조합은 다음날 자격상실이라고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봐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그렇죠? 쉬었다 갈게요.